안녕하세요. 보상인공손 김선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보상인공손에 질문하신 분 중에 이제 수영장에서 자녀분이 이제 다치신 사고에 대해서 배상책임보험 보상 처리에 대해 문의하신 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자분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제 아들이 수영장 탈의실 입구에서 넘어져 발가락 신경이 끊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수술 후 15일간 입원하였고 지금은 퇴원한 상태입니다. 수영장 측에 보험 접수를 요구하였으나 미루다가 한 달이 넘은 후 접수를 해주더군요. 보험 담당자분이 연락 오셨는데 아주 미온적으로 말씀하시더군요. 저도 이런 일은 처음이라 상담드립니다. 보게 되면은 우리 질문자분, 이제 피해자분 쪽이겠죠. 질문자분의 자제분이 수영장을 이용하시다가 넘어지셔서 발가락 신경이 끊어지는 사고로 뭐 수술을 하셨고 입원 치료도 길게 하셨다는 내용인데요. 이 수영장 측에서 이제 가입돼 있는 이제 책임보험인 배상책임보험 접수도 굉장히 좀 늦어졌고, 그 다음에 조사를 위해서 이제 현장에 나온 보험사 측 관계자분도 보상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서 궁금해서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보험회사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보통 이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보험사 쪽 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미온적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보험사에서는 지급해야 될 보험금이 적게 나가야 이윤이 남는 거고, 피해자분 입장에서는 자신이 입은 손해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대립되는 관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게 되면 수영장에 어떤 하자가 있었는지는 지금 내용이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건물에 문제가 있고 입구에서 넘어졌다고 한다면 넘어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넘어졌는지. 무조건 넘어져서 다쳤다고 해서 그 시설에서 가입돼 있는 영업배상 책임이나 배상 책임 보험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고 사회 통념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뭐 하자가 있다던가 아니면 청소 미비, 관리상 하자에 문제가 있었을 때 이렇게 뭐 다쳤고 거기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면 그걸 배상을 해주고 보상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접수를 해줬다는 거는 자신들의 어떤 과실 부분, 어떤 관리 하자라든가 문제점을 인지하고 인정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어쨌든 조사 나와서 그 사실관계 확인하고 처음에 이제 진술서 이제 사실관계 확인을 이제 문답 형식으로 쓰겠죠. 그 내용을 이제 사실 그대로 적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신경이 끊어졌기 때문에 발가락이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움직였다 폈다 할 수 있는 범위가 나중에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후유장애로 영구적으로 갈지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 남을지, 그 부분을 먼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발가락이 어느 발가락인지 모르겠지만 엄지 발가락이 나머지 4개의 발가락들은 노동능력 상실률, 이 배상책임보험은 맥브라이드 방식 노동능력 상실률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제 배상의학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이제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4개의 발가락은 배상의학적인 범위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신경이 끊어졌고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됐다 그러면 이분께서는 보상받을 범위가 미자료하고, 뭐 자녀분께서는 학생이라면은 뭐 휴업손해는 발생하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발가락에 뭐 얼마나 어떤 손상이 발생해서 수술 이후에 어떤 상태로 고착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일시이익이 적용이 될지 안 될지 그런 내용도 좀 봐야겠죠. 그다음에 수술을 하셨다고 하면 향후 치료비가 또 적용될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쟁점이 되는 거는 시설 수영장의 문제, 그러니까 그 업체 측의 관리 하자로 인한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될 거냐, 우선 제일 첫 번째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격자라던가 하자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그 촬영해놓은 증거물, 그 다음에 뭐 CCTV가 있다던가 그런 재반 증거들을 우선 먼저 검토를 해야지만 더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발가락에 신경이 끊어져서 수술 받았다고 하면 발가락에 장기간의 통증은 유발될 것 같고, 그 통증으로 인해서 발가락이 움직이는 부분도 제한이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있으니까 이런 부분 참고해서 계속 치료를 받고 뭐 한 최소한 1년에서 뭐 한 8개월 정도 그 정도 치료를 충분히 받으신 다음에 고착됐다고 생각이 드실 때 유체적 훼손 상태에 대한 감정, 그러니까 후유장애의 감정과 그걸로 인해서 손해액을 평가받으셔서 보험사에 보험금을 달라고 이제 서류가 들어가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처리 받으시면 되고요. 처리가 어려우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이 업무를 진행하는 독립손해사정사, 뭐 저희 보상인공손이나 아니면 다른 전문가들 찾으셔서 위임하셔가지고 업무 처리를 받으셔도 매우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보상인공손 김선사가 알려드리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사고의 하나의 사례고요.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방대하고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처리하는 내용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안별로 내용이 다 틀려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런 내용을 한번 질문 들어온 걸 갖고 얘기를 해보았고요. 앞으로도 뭐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보상인공손의 뭐 상담 창구 이용하셔서 적극적으로 뭐 활용하셔서 궁금하신 부분
찾아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들고요. 가시기 전에 저희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누르셔가지고 꾸준하게 시청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고생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